한지우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그 질문이 나올까봐 오늘도 회식 자리는 피했다. 성수동에 있는 스타트업 사무실. 다들 자유롭고 수평적이지만 어쩐지 누구도 부모가 청소일 한다는 말은 꺼내지 않았다. 나는 항상 똑같이 말했다. 아, 그냥 자영업 하세요. 무역 쪽, 뭐 그런?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묻지 않는다. 그리고 나도 안다 내가 아빠를 숨기고 있다는 걸.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시작이군요. 이중생활의 하루가. 휴대폰을 집어들자 윤호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 부모님께서 상견례를 원하세요. 메시지를 읽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마르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성수동 스타트업 오피스로 들어서며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경직되어 어색한 미소만 지어졌습니다.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가면을 쓴 것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디자이너님. 밝게 인사하는 인터넷 목소리가 귓가를 스쳤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지우, 29세, UX 디자이너. 회사 사람들이 아는 저의 정체성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완벽하게 지켜지길 바랐습니다. 자리에 앉아 모니터를 켜는 동안 윤호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상상 속에서 저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아마 손톱 끝까지 완벽한 분일 테고 며느리의 집안도 그만큼 완벽하길 기대하실 겁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따뜻한 사무실 아닌데도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우야, 오늘 팀 미팅 자료 준비됐어? 팀장님의 목소리에 흠칫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거의 다 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어딘가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이 부모님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변호사신데 어머니가 대학 교수라. 그런 대화가 시작되면 화장실에 가거나 커피를 타러 간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아버지와 찍은 사진을 몰래 열어보았습니다. 거친 손등, 깊은 주름, 항상 햇볕에 그을린 얼굴. 건설 현장에서 평생을 보낸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 인부.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 입학 면접에서도, 취업 인터뷰에서도, 심지어 윤호에게도. 아버지는 건설업에 종사하세요. 모호하게 말하면서도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말로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지만 침묵으로 숨긴 진실이 더 무거웠습니다. 퇴근길, 핸드폰을 꺼내 윤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윤호야, 상견례. 좀 미뤄줄 수 있을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뭐 문제 있어? 그의 목소리에 의아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그냥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서. 입술을 깨물며 변명을 지어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차 안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핸들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분의 성실함과 따뜻함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그분의 직업을 부끄러워하는 걸까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이미 정해졌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제 마음속 불안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압구정 프렌치 레스토랑의 나무문이 열렸다. 한지유의 아버지 한기섭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공간에 들어서며 어색함을 숨기려 애썼다. 깔끔하게 다린 검은색 정장에 손목시계까지 차고 나왔지만 그의 두꺼운 손등에 굳은 살은 감출 수 없었다. 아버지, 여기에요. 지유가 손을 흔들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긴장감이 감돌았다. 테이블에는 이미 윤호와 그의 부모님이 앉아 있었다. 윤호의 어머니 박현주는 한기섭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미 평가가 담겨 있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한기섭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약간의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다. 박현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다. 늦으셨네요. 박현주의 첫 마디였다.
시계는 약속 시간보다 불과 3분이 지난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다. 테이블 주변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죄송합니다. 길이 조금 막혀서요. 한기섭은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 앉았다. 지우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등에 난 상처를 보았다. 어제 현장에서 다친 듯했다.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아버지의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리게 했다. 웨이터가 메뉴판을 가져왔다. 윤호의 아버지 김정우는 메뉴판을 보며 가볍게 대화를 이어갔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기섭은 잠시 망설였다. 지우는 숨을 참았다. 그녀의 손끝이 테이블 아래서 떨리고 있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한기섭의 대답은 간결했다. 그는 딸을 위해 준비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박현주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나요? 회사를 운영하시나요? 박현주의 질문에 식당 내부의 온도가 더 내려간 것 같았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윤호는 불편한 듯 와인잔을 만지작거렸다. 아닙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기섭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그의 등은 꼿꼿하게 펴져 있었다. 그 순간 박현주의 눈빛이 변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은 듯 했다가 곧 윤호에게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그렇군요. 수입은 안정적인가요? 식당의 은재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지우의 손이 떨어뜨린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다. 어머니, 그런 질문은 윤호가 중재하려 했지만 박현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런 대화는 필요한 거야. 우리 윤호가 앞으로 살아갈 환경에 관한 이야기니까. 한기섭은 천천히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그의 눈에는 딸을 향한 걱정이 가득했다. 월급쟁이입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해왔고 딸 하나 대학 보내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키웠습니다.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하지만 박현주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윤호는 이제 대기업 과장이고 곧 차장 승진도 기대하고 있어요. 지우 씨와의 미래를 생각하면 솔직히 걱정이 되네요.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아무도 보지 못하게 했다. 윤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요즘 결혼은 집안과 집안의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솔직히 건설 노동자의 딸이라니 생각지도 못했어요. 박현주의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테이블을 가로질렀다. 레스토랑의 부드러운 조명 아래 지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블 밑에서 스커트를 꽉 쥐었다. 모멸감과 분노가 그녀의 전신을 뜨겁게 달궜다. 윤호의 아버지 김정훈이 불편한 듯 기침을 했다. 그는 상황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박현주는 멈추지 않았다. 우리 윤호는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앞으로도 그런 환경을 유지하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한기섭의 손등 위로 푸른 혈관이 도드라졌다. 그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레스토랑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의 깊은 숨소리만이 들렸다. 지우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윤호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우는 손을 뺐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윤호를 향한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는 단 한마디도 그녀를 제대로 변호하지 않았다. 압구정의 고급 레스토랑. 샹들리에 아래 펼쳐진 이 자리에서 한 가족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윤호의 부모님과 지우의 아버지 사이. 그 깊은 계급의 골짜기는 이제 그 누구도 쉽게 건널 수 없을 만큼 깊어져 있었다. 압구정 레스토랑의 조명이 내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따라 이 지우의 창백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 딸 19에 대학 갈 때도 저렇게 창백해진 적은 없었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솔직히 건설 노동자의 딸이라니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 여자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건설 노동자. 그녀는 그 말을 뱉으면서 입가를 살짝 일그러뜨렸습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은 내 자부심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딸을 키웠고 그 손으로 집을 지었고 그 손으로 이 나라의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직업이 부끄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지유의 눈물이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작은 물방울 하나에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하는 아버지, 이보다 더 무력한 순간이 있을까요? 테이블 위에 놓인 내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현장에서 다친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그 손을 보고 테이블 아래로 내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딸아이의 그 작은 행동이 내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무언가 말해야 했습니다. 아니, 무언가 행동해야 했습니다. 내 딸이 이렇게 모멸감을 느끼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박 여사님, 내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렸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를 직접 부르자 테이블의 모든 시선이 나에게 향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것은 사실입니다. 땡볕 아래서 폭설 속에서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일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단련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박현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랜드마크 건물들을 세웠습니다. 63빌딩, 코엑스, 롯데월드타워, 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만든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윤호의 아버지 김정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면서 딸 하나 자랑스럽게 키웠습니다. 지우는 서울대 디자인과를 나왔고 지금은 유망한 스타트업에서 인정받는 디자이너입니다.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것은 놀라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자부심이었을까요? 제 딸은 어릴 때부터 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빠가 만든 건물이에요 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상이 그녀에게 건설 노동자의 딸이라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가르친 모양입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평생 이렇게 길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말해야 했습니다. 박 여사님, 사람의 가치는 직업이나 수입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성실함과 진정성,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로 결정됩니다. 박현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와인잔을 꽉 쥐었습니다. 윤호 씨, 이번에는 내가 윤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당신은 내 딸이 눈물을 흘리는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내 딸을 대하는 방식입니까? 윤호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나 사이에서 시선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내 키는 크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테이블에서 가장 높은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자리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냅킨을 테이블 위에 정중하게 놓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이 결혼에 반대합니다. 지유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지유야. 네가 앞으로 평생 함께할 가족은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들이어야 해. 네 배경이나 가족을 부끄러워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야. 레스토랑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테이블의 시선이 우리에게 쏠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천천히 레스토랑을 빠져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뒤에서 의자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온 순간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이 내 안에 무언가를 깨운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존감, 그리고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었을까요? 지우가 내 옆에 서서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내 딸의 눈에는 걱정과 존경, 그리고 무언가 새로운 감정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오히려 지금이 30년 만에 가장 편안하구나. 처음으로 진실된 미소가 내 입가에 맺혔습니다.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새롭게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평생 억눌러 왔던 자존감의 불꽃이었습니다. 윤호의 전화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열흘 만에 연락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지유야? 잘 지냈어? 윤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마치 그날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그래. 짧게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고 하셔. 윤호의 말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상견례 이후 아버지와 나눈 대화, 그리고 제 안에서 일어난 변화가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걸었던 한강변의 차가운 바람이 다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망설임 끝에 대답했습니다. 마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윤호를 보고 싶다는 감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윤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익숙한 설렘과 함께 낯선 경계심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이야. 윤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했지만 제 마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에 앉아 윤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망설이다 잡았지만 그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이제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미안하다고 하셔. 그날은 컨디션도 안 좋으시고 말실수를 하셨대. 윤호의 말에 가슴 한 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말실수. 그것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내면에 깊이 자리 잡은 편견의 표출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어머니도 이제 너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계셔. 아버지도 사실 너를 많이 마음에 들어 하셨고. 윤호의 말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카페의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2주 전에 지우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윤호야, 네 어머니가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는지 궁금하지 않아? 제 질문에 윤호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냥 생각을 많이 하셨대. 아버지도 설득하셨고. 커피 잔을 천천히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남았습니다. 정말? 혹시 내가 어떤 회사에서 일하는지,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보신 건 아닐까? 윤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던 겁니다. 어제 우리 회사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어. 누군가 내 연봉과 직위를 물어봤다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얼마 전에 대기업에 인수됐다는 사실도. 윤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거구나. 건설 노동자의 딸이지만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연봉 좋은 디자이너라면 괜찮다고.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속에서 분노와 실망감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지유야, 그게 아니야. 윤호의 변명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네가 그날 어땠는지 알아? 네 어머니가 내 아버지를 모욕했을 때 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 단 한마디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그건 갑작스러워서. 어머니가 그럴 뿐이 아닌데. 윤호의 변명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사이의 거리를 더 멀게 만들었습니다.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의지로 버텼습니다. 윤호야, 난 이제 알 것 같아. 사랑이 뭔지. 윤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야. 내 배경, 내 가족, 내 과거, 모든 것을. 조건부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가방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지우야, 제발. 윤호의 마지막 호소가 들렸지만 이미 결정은 내려진 후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는 순간 서울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저를 깨어나게 했습니다. 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도시 위로 희미한 별빛이 보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오늘 시간 되세요? 같이 저녁 먹고 싶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이번에는 부끄러움이나 불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오후, 한지우는 강남의 신축 건물 현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회사가 맡은 인테리어 디자인 프로젝트의 현장 점검차였다. 차에서 내린 그녀는 빗방울을 피해 현장 사무실로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안녕하세요. 한 디자이너님이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장 책임자인 이서준이 그녀를 맞이했다. 30 중반의 그는 단정한 안전모를 쓰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보이는 미소는 따뜻했다. 지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현장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요. 서준은 친절하게 도면을 펼쳐 현재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지우는 전문적인 시선으로 그의 설명을 경청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건축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열정이 묻어났다. 이 부분은 원래 계획보다 조금 수정했습니다. 자연광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요. 서준의 설명에 지우의 눈이 반짝였다. 그것은 그녀가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 중 하나였다.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디자인할 때도 그 부분을 고민했었거든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로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 그 짧은 눈빛 교환 속에 담겨 있었다. 그들은 건물의 각 층을 돌아보며 세부 사항을 점검했다. 비가 내리는 창밖을 통해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흐릿하게 보였다. 이 벽면은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준이 한 벽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우는 도면을 다시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대안을 생각해봐야겠네요. 혹시 제안이 있으신가요? 서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방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는 메모장을 꺼내 빠르게 스케치를 그렸다. 그의 손놀림은 숙련되어 있었고 지우는 그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가 그린 스케치는 단순했지만 효과적이었다. 와, 좋은 아이디어네요. 지우의 진심 어린 칭찬에 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두 사람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현장 점검을 마치고 나오자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저녁이나 같이 드실래요?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습니다. 서준의 제안에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솔직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오늘 많은 도움 주셨으니 제가 살게요. 식당에서 그들은 업무 이야기를 넘어 서로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다. 서준은 건축학과를 졸업하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아온 건축가였다. 그의 이야기 속에는 건물을 향한 진정한 애정이 묻어났다. 저는 건물이 그저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테일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지우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디자인에 대한 그녀의 철학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지우 씨는 어떻게 디자이너가 되셨나요? 서준의 질문에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사실 제 아버지 덕분이에요. 지우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솔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하는 건설 현장을 방문했던 기억, 그곳에서 느꼈던 경이로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녀의 디자인 철학에 영향을 미쳤는지. 아버지는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어요. 직접 손으로 건물을 세우셨죠. 지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었다. 오히려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서준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네요. 현장 기술자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계를 해도 소용없으니까요. 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의 눈에는 진정한 존중이 담겨 있었다. 사실 제가 지금 맡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가장 도움 많이 받는 분이 현장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분이세요. 30년 넘게 일하신 베테랑인데 그분의 조언이 없었다면 많은 실수를 했을 거예요. 서준의 말에 지우는 호기심을 느꼈다. 어떤 분이신데요? 한기섭 반장님이라고.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롯데타워, 63빌딩 같은 랜드마크 건물들도 다 참여하신. 서준의 말에 지우의 눈이 커졌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혹시 한기섭 반장님 사진 있으세요? 서준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현장 사진을 넘기다가 한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사진 속 인물은 틀림없는 그녀의 아버지였다. 이분이 제 아버지예요. 지우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리고 이내 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정말요? 한 반장님이 지우 씨 아버지셨군요. 세상이 정말 좁네요. 서준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반장님은 저희 현장에 살아있는 전설이세요. 젊은 기술자들이 모두 존경하는 분이죠. 기술도 뛰어나시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따뜻하세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의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의 가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본 것이다. 죄송해요. 갑자기 이러게 되어서. 서준은 부드럽게 손수건을 건넸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다. 괜찮아요? 반장님 같은 분의 딸을 만나게 되어 오히려 제가 영광이네요. 창밖으로 가을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지유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맑고 따뜻했다. 그녀는 서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윤호와 느꼈던 감정과는 완전히 달랐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자 비가 그치고 있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가로등 빛이 반사되어 도시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지유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였을까? 다음 주에 또 현장 방문하실 거죠? 서준의 질문에 지유는 미소를 지었다. 네, 꼭 방문할게요. 그때 아버지도 뵐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반장님께 미리 말씀드릴게요.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가벼워졌다. 가을밤의 선선한 바람이 그들의 뺨을 스쳤다. 그 순간 지우는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누군가를 만난 것 같은 설렘이 그녀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